골프장 주차장에 외제차가 넘쳐나는데 골프장 사장님들이 줄줄이 법원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손님은 있는데 돈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손님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손님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 하나가 대한민국 골프 산업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던 2020년, 이 나라에서 골프는 말 그대로 신이 내린 상업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고 클럽은 문 닫고 술집도 영업정지를 받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활짝 열려있던 야외 레저가 바로 골프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독점 시장이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국의 골프장들은 떼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린피가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퍼블릭 골프장은 주말 라운드 한 번에 30만원을 훌쩍 넘겼고, 경기도 외곽에 이름도 없는 코스가 제주도 5성급 리조트 골프장이랑 비슷한 금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는 이걸 정상화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골프는 비싼 스포츠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울면서도 예약을 잡았습니다.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천공항 출국장에 골프백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베트남 다낭, 필리핀 클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 나라들에서 라운드 한 번에 얼마를 씁니까? 항공권 포함해서 국내 골프장 그린피 두세 번 값이면 3박 4일 골프 여행이 끝납니다. 캐디피에 카티비에 식사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국내 골프장이 코로나 때 올려놓은 가격이 그대로인 사이 소비자들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연간 골프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업계는 흥분했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너도나도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들어갑니다. 땅값, 조성비, 인허가, 클럽하우스 건축까지 그 돈을 어디서 끌어왔겠습니까? 은행 대출입니다. 사모펀드 자금입니다. 고금리 PF 대출입니다. 코로나 특수라는 환상 아래서 이 산업 전체가 레버리지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는 올랐고 손님은 떠났고 대출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갑니다. 전국 500개가 넘는 골프장 중에서 지금 제대로 흑자를 내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반도 안 된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버티거나 팔거나 아니면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거나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미 지방 골프장들 중에는 회원권 반환도 못 해주고 직원 월급도 밀리고 코스 관리비도 아껴서 잔디가 죽어가는데 영업은 계속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프백은 여전히 보관함에 쌓여있는데 그 골프장이 내년에도 열려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붕괴가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MZ세대 유입으로 골프 인구의 저변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내 골프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살아있는데 공급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현실과 너무 멀어진 겁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인데 그 선택이 산업 하나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 산업의 민낯입니다. 화려한 클럽하우스 뒤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산업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202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해의 골프장 업계가 손에 쥔 것은 단순한 호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형태의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전 세계의 문을 걸어잠근 순간 골프장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료 레저 시설이 됐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가격이 들어섭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처음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동반자 간격을 늘려야 하고 클럽하우스 운영이 제한되고 캐디 인력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운영 비용이 올랐다는 거죠. 그린피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잡았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여기서 업계가 저지른 결정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2020년, 2021년을 거치면서 골프장들은 이 비정상적인 가격 구조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이 오른 게 아니라 수요가 폭발한 건데 이 둘을 착각한 겁니다. 아니,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겁니다. 돈이 쏟아지는데 굳이 그 이유를 분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기에 골프장 사업권을 사들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근교 골프장 하나의 몸값이 수천억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이 골프장을 인수했습니다. 은행들은 기꺼이 대출을 내줬습니다. 골프장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어디 있냐면서요.
그 순간에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약 대기자가 몇 달씩 밀려 있었으니까요. 그린피 선납금을 받고 회원권을 팔고 연습장 이용권을 끊어주고 돈은 들어오는데 쓸 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와 인수비용 상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놓친 것이 있습니다. 시설 투자, 코스 관리, 서비스 품질입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왜 그걸 서비스에 쓰겠습니까? 어차피 예약은 꽉 찼고 소비자는 줄을 섰고 가격을 올려도 다 받아줬으니까요. 이 시기에 많은 골프장들이 캐디 수를 줄이고 코스 관리 인력을 감축하고 클럽하우스 리노베이션을 뒤로 미뤘습니다. 외형은 그대로인데 속은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내면서도 서비스는 예전만 못하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리 갈 곳이 없었으니 참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조짐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골프투어 상품이 다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업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골프장들은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인건비가 올랐다, 관리비가 올랐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진짜 비용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단순한 관성이었습니다. 올려도 됐던 시절의 습관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부터 숫자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골프 관광객이 급증했고 국내 골프장 예약률이 떨어졌습니다. 지방 골프장부터 타격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넘게 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코스 관리 상태도 그저 그런데 그린피는 20만원을 넘기는 곳들이 먼저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업계는 버텼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외여행 열기가 식으면 돌아온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수천억을 빌려서 사들인 골프장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줄고 있는데 금융비용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른바 이자도 못 내는 구조,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사업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원권을 팔아야 하는데 회원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골프장을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면 손해가 확정되고 그 손해를 인정하기 싫으니 버팁니다. 근데 버티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자가 나가고 인건비가 나가고 코스 관리비가 나가고,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골프장 산업 전체를 조여오고 있는 올가미의 정체입니다. 탐욕이 만든 가격 거품, 착각이 만든 과잉 투자, 그리고 무책임하게 굴러들어온 자본이 버무려진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이 가격은 이 서비스의 값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발로 표를 던졌습니다. 해외행 비행기 티켓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는 항상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위에서는 더 싸고 좋은 대안이 내려오고 아래에서는 더 접근하기 쉬운 새로운 형태가 치고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골프장 산업이 지금 정확히 그 샌드위치 안에 끼어 있습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건 해외 골프 원정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건 스크린 골프와 골프 시뮬레이터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파괴자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존 골프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이 재개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국내 골프장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가격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베트남 다낭을 예로 들겠습니다. 인천에서 다낭까지 저가항공 왕복 티켓이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잡힙니다. 다낭 현지 최상급 리조트 골프장 그린피가 10만원 안팎입니다. 3박 4일 숙박비, 식비, 골프라운드 2번을 포함해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여행이 끝납니다. 국내에서 주말 라운드 한 번에 30만원 넘게 내고 캐디피 따로, 카트비 따로, 식사비 따로 내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는 게 더 쌉니다. 코스는 더 넓고 날씨는 더 좋고 서비스는 더 친절한데 가격은 더 쌉니다. 이게 경쟁이 됩니까? 골프 원정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필리핀 클락, 세부, 보라카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캄보디아 시엔립, 이 도시들의 한국인 골퍼를 겨냥한 골프 패키지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골프장들이 한국어 안내 직원을 뽑고 한국식 식사를 제공하고 한국 여행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은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 한번 가본 사람은 다시 국내 골프장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 가격과 그 경험을 맛본 이상 국내 골프장이 주는 것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원정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괴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 골프입니다. 카카오 VX가 운영하는 골프존, 그리고 후발 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장의 규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전국의 스크린 골프 매장이 7,000개를 훌쩍 넘습니다. 편의점보다 많다고요? 아닙니다. 편의점만큼 많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면 스크린 골프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장들이 4인 기준 2시간에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1인당 2만원 정도면 실내에서 날씨 상관없이 예약 대기 없이 세계 유명 코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돌 수 있습니다. 비가 와도 되고 추워도 되고 밤 11시에 술 한잔 걸치면서 쳐도 됩니다. 스크린 골프가 처음 나왔을 때 필드 골퍼들은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골프냐, 게임이지.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스크린 골프는 단순한 연습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골프 문화가 됐습니다. MZ세대에게 골프를 처음 접하게 해준 것도 스크린 골프입니다. 이들은 스크린에서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필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필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순환이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더 이상 필드의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필드를 대체하는 독립시장이 됐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스크린 골프 업계가 기술적으로 진화하는 속도입니다. 초기에는 그냥 화면에 공을 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4K 초고화질 화면에 바람 시뮬레이션, 경사도 재현 시스템, AI 스윙 분석, 실시간 레슨까지 붙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 코스의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스들을 필드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합니다. 오거스타 내셔널을 치고 싶습니까?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를 돌고 싶습니까? 필드에서는 평생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오늘 당장 예약하면 됩니다. 이 경험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괴자가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방향이 무섭습니다. 바로 골프 전용 실내 연습장, 즉 프리미엄 골프 아카데미와 인도어 연습센터입니다. 론치 모니터라는 장비 아시죠? 트랙맨, 가민, 플라이트 스코프 같은 초정밀 탄도 분석 장비들이 일반 골퍼들의 레슨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투어 프로들이나 쓰는 고가의 장비였는데 지금은 동네 골프 아카데미에서 월정액 멤버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필드에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스윙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거리를 측정하고 구질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필드는 그냥 가끔 즐기는 행사가 되고 진짜 골프 실력은 실내에서 쌓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괴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 대비 경험이 기존 골프장보다 훨씬 낮거나 최소한 비슷하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30만원짜리 그린피를 내고 4시간 동안 볕에 그을리며 국내 퍼블릭 코스를 도는 것과 2만원 내고 실내에서 쾌적하게 스크린 라운드를 즐기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만원을 모아 베트남 다낭에서 3박 4일 골프 여행을 즐기는 것과 국내 골프장 라운드 3번 중에 고르라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이미 소비자들은 선택을 마쳤습니다. 국내 골프장만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존 시장의 지배자들이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방치하며 소비를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 파기자들은 소비자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더 싸게,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그리고 소비자는 그쪽으로 갔습니다. 혁명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공룡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이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낙관적인 시나리오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가 3가지 판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현실에 가장 가깝게 펼쳐질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연착륙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업계 전반에서 자발적인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합니다. 수도권 외곽 퍼블릭 골프장이 주말 그린피를 15만원 이하로 낮추고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고 카트비를 그린피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실질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올려 가격 인하분을 경험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 골프장의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한국 골프장 산업은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거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가 이뤄질 가능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낮습니다. 업계의 자정 능력을 너무 낙관적으로 봐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별 대분기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수도권 프리미엄 골프장, 그러니까 강남에서 1시간 이내에 있고 코스 품질이 확실히 검증됐으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상위 30에서 40개 정도의 골프장은 살아남습니다. 이 골프장들은 이미 다른 층위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권 보유자들의 충성도가 높고 기업 접대 수요가 받쳐주고 있으며 코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주변 경쟁자들이 쓰러지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의 퍼블릭 골프장들은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맞을 겁니다.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전국에서 수십 개의 골프장이 매물로 나오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조짐은 시작됐습니다. 지방 골프장들의 회원권 가격이 발행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회원권을 쥐고 있는 분들,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도미노 붕괴입니다. 이게 발생하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대형 골프장 운영그룹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 개의 골프장을 묶어서 운영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은 보통 수천억 단위의 차입금을 안고 있습니다. 한 법인 산하에 여러 골프장들이 동시에 실적 악화를 겪게 되면 차환이 안 되고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합니다. 은행이 담보를 회수하려 하고 금매가 나오고 그 금매 가격이 시장 전체의 기준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인근 골프장들의 담보 가치도 동반 하락하고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PF 사태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단순히 골프장 몇 곳이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의 회원권 보유자들이 보증금과 가입비를 날리게 됩니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지역경제에 연쇄 타격이 갑니다. 코로나 때 골프붐을 타고 무리하게 발행된 회원권들이 한꺼번에 부실화되는 최악의 결말입니다. 생존자와 도태자를 가르는 기준을 명확합니다. 부채 구조입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금융비용 부담이 적으며 코스 자체에 경쟁력이 있는 곳은 살아남습니다. 반대로 고금리 PF 대출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곳들, 회원권을 과도하게 발행한 곳들, 코스 품질보다 입지에만 의존하는 곳들은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영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특수라는 거짓 신호를 믿고 레버리지를 쌓은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냥꾼들이 등장합니다. 골프장 가격이 폭락하면 누군가는 그걸 줍습니다. 국내 대형 레저 기업들, 혹은 호텔 체인들이 알짜 코스를 헐값에 인수해서 글램핑, 리조트, 복합 레저 시설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골프장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코스 일부를 캠핑장으로 바꾸거나 드론 레이싱 경기장으로 임대를 하거나 웨딩 촬영지로 개방하는 시기입니다. 이게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골프장이 골프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걸 업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2027년의 대한민국 골프 산업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지금의 500여 개의 골프장 중에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전업하거나 인수합병을 당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살아남는 곳들은 더 강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상당수는 영문도 모르고 회원권을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